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되었고 2살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으며 직장인입니다. 남편하고는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술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남편의 친구가 헌팅을 하려 저희 테이블에 왔고 그렇게 놀다 보니 커플이 되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남편과 만나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저에게 잘해주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에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남편과 데이트도 하였고 가끔씩 남편의 자취방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행복한 커플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고 임신을 알게 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대학은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둘이 약속은 깨졌지만 아이를 낳고 다시 대학도 다니고 취업도 하면서 제 인생을 살면 된다는 생각과 남편의 약속을 믿었기에 저는 슬프지도 걱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한 이후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 온몸이 다 아프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기만 하고 가끔씩 복학할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책을 보아도 집중도 되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학은 하지도 못하고 평생 집에서 아이 보고 집안일하면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매사가 귀찮고 우울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산후 우울증 때문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침대에만 누워서 자거나 울기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다니고 하면 개인 시간도 생기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만 있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며 고성능의 컴퓨터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되는 세상인데 뭐하려 컴퓨터를 사다 놓은 건지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편과 주말에 롤이라는 게임을 같이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임이고 한 판 두 판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였지만 이제는 중간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중간 적당히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게임만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남편은 학교 복학은 안 하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할 거냐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였지만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게임에 미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화가 난 남편은 강제로 컴퓨터를 끄더니 본체와 모니터의 전원선을 잘라서 버렸습니다. 순간 욱하면서 쌓였던 것이 다 올라왔고 저도 남편에게 온갖 모진 말과 화를 내면서 계속 몸싸움을 걸었고 친정엄마의 말림에도 제가 남편의 이것저것 집어던지며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집어들자 결국 친정엄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자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친정엄마도 더 이상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 혼자 집에 남아서 켜지 않은 컴퓨터 때문에 밤새 성질만 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난장판이 된 거실과 부엌을 보니 어제 제가 한 잘못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면서 남편과 친정엄마가 모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도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조금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속으로 쌓인 게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난밤의 흔적을 치웠습니다. 컴퓨터도 정리해서 빈 방의 구석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친정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과 정리해 놓은 각종 소스들,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아한다며 사다 놓았던 음식들이 있는데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믿고 기다려준 그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준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고 2주쯤 지나서야 남편이 주말에 온다는 말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그날도 제가 게임이 미쳐 있으면 정말 뒤돌아서 그냥 가려고 했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대청소하면서 빨았던 커튼 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깨지고 부서진 것들은 이미 다 치우거나 고쳐놓은 상태였고, 항상 충혈되고 반쯤 풀려있던 눈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자 혹시나 해서 잠깐 들러본 거라고 하고는 금방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따가 저녁밥 먹고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묻는 말에 아무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안 나오길래 들어가 보니 컴퓨터가 있던 책상에 결혼사진 및 아기 사진 있는 액자들을 올려두었는데 그걸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 책상에 그 사진들을 올려놓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또 게임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들인데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먹고 게임만 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쪘는데 오랜만에 안아보는 남편의 품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집에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곳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왜 바보같이 게임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지 지나고 보니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현재는 다 같이 잘 살고 있으며 약 반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같이 게임을 참고 있으며 매일매일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